무역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무역 공부에 매달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국제무역사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무역 실무 지식이 있어야만 무역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취업 준비생들도 많습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생각입니다. 일단 운송보험 통관 업무는 외부 업체에서 처리해 줍니다. 따라서 무역실무 교재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운송보험 통관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컨테이너를 빌리고 선박이나 항공기를 예약하는 것과 같은 운송 관련 업무는 모두 포워더가 처리해 줍니다. 포워더에게 행선지와 선적 시기만 알려주면 알아서 모든 운송 관련 업무를 처리해 줍니다. 우리가 집을 이사 갈 때 이삿짐 센터에 맡기면 알아서 이삿짐을 옮겨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이삿짐 센터에서 하는 일을 자세히 알 필요가 없듯이 포워더가 처리하는 운송 업무를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워더와의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기본적인 운송 용어 몇 개만 알아두면 충분합니다. 보험 업무는 전적으로 보험회사에 맡기면 됩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서 내가 보험을 들어야 할 때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계약에 합당한 보험에 가입하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약관을 일일이 공부하지 않듯이 저가 보험의 약관을 공부하느라 골머리를 썩힐 필요가 없습니다. 수출입 신고에서부터 관세 환급에 이르기까지 통관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관세사가 처리해 줍니다. 무역회사에서 처리하지도 않는 통관 관련 내용을 공부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계나 세무 업무를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맡길 때 따로 회계나 세무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역 관련 법규의 세부 조항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무역 거래를 하는 회사라면 대무역법, 외환거래법, 관세법과 같은 무역 관련 법규를 위반해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없는데 관련 법규의 세부 조항까지 공부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국내에서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상법이나 공정거래법과 같은 관련 법규를 일일이 공부할 필요가 없고 운전을 하기 전에 도로교통법을 마스터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역 일을 하다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되는 부분만 그때그때 관련 법규를 확인하면 됩니다. 책에 나오는 무역 실무 내용 중에서 현장에서 일할 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책에서는 인코텀즈에서 규정한 11가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실무에서 11가지 조건을 다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많아야 4개 또는 5가지 조건을 사용하고 2-3가지 조건만 사용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굳이 사용하지도 않을 조건까지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 없이 FOB나 CIF와 같이 주로 사용하는 조건 위주로 공부하고 나머지 조건들은 개략적으로만 이해해 두었다가 실무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때 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신용장의 경우에 우리나라 총 무역액에서 신용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용장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도 많을 뿐더러 설사 신용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신용장 업무의 주체는 무역회사가 아니라 은행입니다. 수입업체에서는 은행에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출업체는 물건을 선적한 후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고 돈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신용장과 관련된 복잡한 이론을 마스터해야만 신용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역 서식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무역계약서의 경우 정해진 양식이나 절차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양식에다
품명이나 가격만 바꿔서 기재하면 됩니다. 계약서 외에 수입자가 작성하는 서류는 신용장 개설 신청서 정도고, 수출자가 작성하는 서류는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 서류도 정해진 양식이 없고 회사마다 사용하는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작성법을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한 번만 작성하면 누구나 서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선화증권이나 보험증권 같이 외부 업체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서식에 나오는 용어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서 민원 서류를 떼기 전에 해당 민원 서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나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미리 공부할 필요가 없듯이 무역 서식도 현장에서 일하면서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책에 나오는 청약이나 승낙, 일람불 신용장, 화환 신용장, 이와 같은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한자어 대신 오퍼나 SITLC와 같은 영어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을 용어를 이해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수출만 하는 회사에 입사하면 수익 관련 내용은 알 필요가 없고, 중개무역이나 위탁가공무역을 하지 않는 회사에 입사하면 관련 내용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무역책에는 이론적인 내용이나 일반적인 무역 거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엽적인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기 전에 휴대폰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이나 사용하지도 않을 특수 기능까지 일일이 배울 필요가 없듯이 무역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역 실무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책에 나오는 모든 걸 마스터하겠다는 것은 휴대폰을 사용하기 전에 휴대폰에 있는 모든 기능을 마스터하고, 승용차만 운전할 사람이 중장비 운전법까지 배우고 자동차 등록 업무나 도로교통법, 자동차 리스 업무, 자동차 보험약관, 심지어는 자동차 수리 요령까지 마스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동차 등록은 등록 대행업체에 맡기면 되고, 자동차 수리는 정비업소에 맡기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정식으로 무역을 공부하고 무역 일을 시작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따로 공부하지 않았듯이 무역 업무를 처리하는 요령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역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